이번 시간에는 우리 슬라이드 4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4번은 대부분 모든 시험 문제에서 표를 이제 만들게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도형과 이제 표 작성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해라. 그때 글꼴은 이제 도둠체 18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둠 18포인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모양 크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이제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상단 도형하고 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단 도형이라는 거는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왜? 동그라미 1번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좌측 도형이 2번이래요. 2번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 스타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3번 지금 이 실제로 만들어진 이 표요. 이 표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으로 설정해라.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이제 만들 때도 얘가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이고요.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장,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장,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장,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장이고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도둠 18포인트 요걸로 이제 맞춰놓고 하면 지금 이 형태로 얘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표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로 왔을 때 맨 위에 이 제목부터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B.점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알고리즘의 한 칸 띄고 표현 한 칸 띄고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표를 만들 때 지금 제 거는 지금 얘가 이제 표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표 삽입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표 삽입이라는 그 아이콘을 찾아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열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거야? 행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얘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서 총 4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두 개 열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열의 개수는 이제 두 개다. 그리고 행의 개수는 네 개다 해서 그렇게 우리 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삽입 얘를 이제 클릭해주고 열의 개수는 두 개다. 행의 개수는 이제 네 개다 해서 우리 4행 2열짜리 그 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만들어진 그 표를 봤을 때 행 머리글, 열 머리글이 따로따로 이제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이제 표가 만들어질 텐데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표 스타일 옵션을 보게 되면 행 머리글이다, 줄무늬 행이다 하고 이런 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체크 표시를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해서 머리글 행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맨 위에 이 첫 번째 줄에 이제 지정되어 있던 그런 서식이 이제 빠진다고요. 그리고 줄무늬 행 얘를 이제 체크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행들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빠진다고요. 그리고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에 뭐 특별하게 서식이 적용된 게 없죠. 다 똑같은 그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표 스타일을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미리 이제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자마자 무조건 우리 이제 테이블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찾아온 다음에 머리글 행 그리고 줄무늬 행 이런 게 이제 체크된 거는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체크를 먼저 해제해 주고 표 스타일을 이제 지정해라. 그럼 문제가 나오면 표 스타일은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우리 이제 표 스타일은 지금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표 스타일들이 쫙 떠요. 그때 첫 번째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스타일 없음이래요. 그 오른쪽 거는 테마 스타일 강조 1번이고요. 그 오른쪽 거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2번이고 그 오른쪽 거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3번 그리고 그 오른쪽 거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4번이래요.
그 오른쪽 거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이래요. 지금 문제 제시한 게 지금 얘죠? 해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머리글 행 얘를 이제 체크 표시하지 않으면 머리글 행만 이렇게 이제 다른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그리고 줄 무늬 행 얘도 내가 체크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그 줄 무늬가 들어간다고요. 해서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 표를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머리글 행이다, 줄무늬 행이다 이런 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무조건 체크를 해제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표 스타일 적용시켜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표 스타일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얘가 체크 해제된 그 상태로 그냥 표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입력되는 그 위치 좀 보자고요. 지금 얘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봐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하나의 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내용들은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 줄도 이 표의 가운데, 두 번째 줄도 이 표의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위쪽과 위쪽과 아래쪽의 여백을 봐도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칸을 봐도 첫 번째 줄의 내용은 이 칸의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 줄도 이 칸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을 봐도 이 한 칸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봐도 이 내용은 가운데 있죠. 그거 이제 정렬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이제 표에서는 가로도 이제 우리가 맞춤을 이제 설정해 줄 수 있고 세로도 이제 맞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로를 위쪽으로 이제 맞춰달라 이걸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하나의 표가 있을 때 위쪽에 내가 쓴 그 내용들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리고 아래쪽 맞춤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표가 있을 때 내가 쓴 그 내용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세로 가운데 맞춤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가로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왼쪽 맞춤하게 되면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이 표에 왼쪽에 이렇게 이제 붙고요. 오른쪽 맞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붙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표 이제 생김새를 봤을 때는 가로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되고 세로도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입력하기 전에 그거부터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레이아웃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여기서 가로, 세로 맞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왼쪽 맞춤이고요. 얘가 이제 가운데 맞춤이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맞춤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얘가 이제 위쪽에 맞춰달라. 얘가 이제 세로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가운데, 세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해 달라. 그리고 그 오른쪽 거는 아래쪽으로 이제 맞춰달라. 그거예요. 해서 얘와 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클릭해서 가로도 가운데로 그리고 세로도 가운데 이제 맞춤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지상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도둠 18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그런 이제 글꼴은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해서 글꼴 먼저요. 글꼴에다가 도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쓰고 엔터. 글자 크기는 처음부터 이제 18포인트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으니까 따로 이제 변경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이제 두 개 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행도 이렇게 이제 두 개 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은 그냥 하나의 열로 되어 있죠. 이거랑 일단 똑같은 모양으로 먼저 만들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열로 그냥 있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요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은 지금 두 개 열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합쳐줘야 돼요. 해서 3행 먼저요. 3행에 이 두 칸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개 연루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이제 합쳐 달라고 셀 병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요 삼행이 원래 두 개 연루돼 있었는데 하나로 이제 합쳐졌죠. 그 밑에 사행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열을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셀 병합이요. 셀 병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사행도 하나의 열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 글꼴이 됐든 아니면 표 모양이 됐든 이런 것들 먼저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제 글씨 이제 입력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자고요. 자,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져야 돼요. 지금 이 첫 번째 줄을 봤을 때 해결 방법을 기술할 수 있음. 얘가 이제 아랫줄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엔터를 눌러서 우리가 내려도 돼요. 아니면 요 사이 이제 경계선 있죠. 열과 열을 구분해주는 그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곳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 줄을 봐도 첫 번째 줄에 지금 해결 과정을 여기까지만 첫 번째 줄에 있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음. 얘가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와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요 뒤에 경계선이요. 얘 크기도 줄일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맞춰줘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맞추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줄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줄에 그렇게 이제 오도록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만큼 이제 첫 번째 줄에 오고 없어도 업이라는 이 글자부터 시작해서 아랫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때 얘 크기를 좀 더 줄여볼게요. 얘 크기를 줄였더니 첫 번째 이곳까지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받죠. 해서 이 열과 열 사이에 이 경계선에다 마우스 갖다 놓고 살짝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순서들을 직접 그려보면 알고리즘을 여기까지가 이제 한 줄로 돼야 되고 보다 이 글씨부터는 두 번째 줄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얘를 줄여버리면 얘가 또 틀어지겠죠. 틀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엔터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칸에서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맞추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서 우리가 바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표의 크기를 이제 조정해서 그렇게 이제 맞춰도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행이요. 여기 봤을 때 얘는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고 그리고 네 번째 행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도형도 그려줘야 되고요. 이 왼쪽에 이제 도형도 삽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문제 그림을 보고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적당한 그 위치에다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위쪽과 이제 왼쪽에다가 도형 좀 이제 삽입할게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도형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진 거죠. 근데 지금 이 도형과 이 뒤에 있는 도형의 모양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얘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좌측 도형도 얘랑 똑같다고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하나를 이제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복사해서 글씨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도 우리는 도둠 18포인트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쪽 거 이 도형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도형은 문제에서도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도형부터 이제 만드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사 코드라는 이 도형이요. 이 도형을 나중에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요.
도형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각형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는데 잘린 위쪽 모서리 이 도형이죠. 이 도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적당한 크기로 그냥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조금 있다가 표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 거죠. 해서 이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그 모양 그거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우리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다이아몬드라고 있죠. 얘를 이제 갖다가 삽입해도 되는 거고요. 이 모양이 우리 순서도에 보게 되면 지금 판단이다. 이 도형도 있어요.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의 도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도형을 먼저 만드냐에 따라서 겹쳐지는 그 위치가 달라져요. 제가 얘를 이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 도형 위에 갖다 놨을 때 얘가 위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순서를 이제 거꾸로 만들었다. 거꾸로 만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럴 때는 이 도형을 맨 위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만약에 거꾸로 만들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앞으로 얘를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 요것도 이제 크기 좀 맞출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쭉쭉 드래그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 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얘를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 여기다 이제 의사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만든 이 도형을 뒤에다가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 이 두 개 도형 내가 만든 거 전부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선택해 주면 내가 이 두 개 도형 만든 거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 그냥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 위치, 크기, 그거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코드라고 쓴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글씨만 우리가 이제 순서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위쪽에 들어가는 이 도형들은 싹 다 이제 끝났고요. 왼쪽에 들어가는 이 도형 요것도 이제 만들자고요. 여기다가는 그라데이션 그 효과를 집어넣으래요. 그때 선형 아래쪽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삽입 좀 하자고요. 삽입이라는 이 메뉴 들어가고요.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얘요. 사각형 중에 잘린 한쪽 모서리요.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일단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이 표의 크기에 이렇게 이제 맞게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 거는 이제 한쪽이 잘린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문제 그림 보면 왼쪽에 있죠. 그때는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제 거는 쉐이프 형식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형 서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 이곳을 이제 클릭한 다음에 좌우 대칭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도형에 이제 그라데이션 그거 이제 설정하자고요. 얘를 이제 설정할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채우기라고 있어요. 도형 채우기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선형 아래쪽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얘는 선형 대각선이래요. 그 오른쪽 거는 선형 아래쪽이고 그 오른쪽 거는 선형 대각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거는 오른쪽 아래. 그리고 그 오른쪽 거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문제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이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이요. 해서 이런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뜨니까 문제 제시한 거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선형 아래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글씨부터 입력하자고요. 여기다가 정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아래쪽에 또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만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공통 역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도형에 있는 그 글자들도 우리가 이제 도둠 18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하얀색 글씨로 나왔다고요. 글자 색을 바꿔라 그런 지시사항은 없지만 문제 그림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도 이제 까만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표까지 싹 다 이제 전부 다 선택을 하세요. 표는 굳이 뺄 필요가 없겠죠. 아까 표는 도둠 18포인트 그거 이제 이미 설정을 해 놓은 그 상태라고요. 어차피 똑같이 도둠 18포인트로 할 건데 굳이 표를 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글꼴에 찾아와서 여기다가 도둠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18포인트는 원래 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 색을 바꿔라 그런 지상은 없었지만 문제 그림 봤을 때 얘하고 얘네들의 이제 글자 색깔이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글꼴의 색도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 지상은 따로 없지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색깔도 알아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제 거는 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여백이 되게 크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이 입력이 되고 위쪽과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내용이 들어있고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 여백이 들어있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높이도 이제 조정을 조금 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거를 봤을 때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을 때 위쪽과 아래쪽에 여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이제 시켜놓고 그리고 표 얘만 이제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여백이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 크기 얘를 이제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 도형도 크기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전부 다 크기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싹 다 이제 선택하고 위쪽으로 좀 이동 좀 시킬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4번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곳에 입력한 그 글씨들이 있어요.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띄어쓰기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가 또 완성이 됐으니까 저장 이 아이콘 여러 번 이제 클릭해주고 답안 전송시켜서 감독관 PC로 이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슬라이드 4번 끝이요.